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연말 12월 28일 토요일에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하여튼 저는 전혀 그냥 따까리로 가는데 네. 토요일인 내일 저한테는 동네 큰형 같은 사람이었던 윤영찬 전 국민소통 수석이 북콘서트를 엽니다. 아직 정치 신인이어서 그런지 자리가 안 채워질까 봐 엄청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방송을 통해서 죄송스럽지만 홍보를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좀 웃긴 이야기인데 제가 그 행사에서 한 30분 정도 사회를 봅니다. 네. 그리고 예고해드렸던 대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오신다고 하고요. 토요일 오후 3시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10, 모란역과 수진역 사이에 있습니다. 중원구민뿐 아니고 모든 분들에게 활짝 열린 공간이니까 시간 내시는 분들 부디 참여해 주셔서 첫발을 내딛는 정치 신인에게 많은 격려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이야기로 넘어올 텐데요. 그 이야기 전에 네. 두 가지 짧게 신상을 여쭤보죠. 광주에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잘 다녀왔습니다. 네. 광주 MBC에서 보도도 되고 네.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았던데요. 광주의 목사님들의 엄청난 투쟁 의지도 보셨다고 하고요. 어떠셨습니까? 이 확실히 민주화의 성지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 네. 다시 한번 제가 그걸 절실히 느끼고 왔고요. 목사님들의 포스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숭미주의자가 또 전두환 숭배자, 박정희 숭배자, 그리고 극동방송 안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박정희 코스프레하는 김장환 따위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광주가 아니었어요. 네, 정말 느끼기에 뼛속까지 정의로운 투사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광주에 사시는 분들은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몸은 좀 어떠십니까?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다면서요. 예, KTX에서 잘 자고 왔습니다. 예. 네. 그 정치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잘 모르시겠지만 김용민 PD님께서 워낙 바쁘게 일을 하셔서 아픈 걸 티를 잘 안 내셔서 그런데 어저께 그저께 굉장히 많이 아프셨습니다. 많이들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 말씀을요. 네. 예. 자,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제 대한항공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동안 잠잠했던 것 같았던 대한항공그룹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월요일이었던 23일 조양호 전 회장의 장녀이자 땅콩회항의 주인공 조연아 씨가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동생이었군요, 조원태가. 네, 그렇습니다. 조연아 씨가 장녀죠. 네. 발표 내용이 6항목인데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나 조연아는 아빠의 유지에 따라서 한진그룹을 성장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책임감도 있다. 둘째, 아빠는 생전에 가족들이 협력해서 공동 경영하라고 유지를 전했다. 셋째, 그런데 조원태 이놈이 아빠 말을 어기고 그룹을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지금도 가족들하고 협의를 안 한다. 넷째, 그래서 아빠 뜻이 왜곡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부분은 원문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이제 조연하죠. 한진그룹의 주주 및 선대 회장님의 상속인으로서 선대 회장님의 유훈에 따라 한진그룹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긴 발표문을 한 줄로 요약하면 동생도 마음에 안 들어 나한테 죽을래? 뭐 이런 경고인 거죠. 예. 그런데 이 기습 공격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모양이에요. 조연아 공격이 나온 게 23일 오전 일찍인데 한진그룹 쪽에서 반응은 오후 3시쯤에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즉각 반발을 못한 거죠. 그리고 반발 내용도 매우 부드러워요. 요약하자면 국민과 고객 및 주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아빠 돌아가신 이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아빠의 소망이자 유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요지예요. 자, 이것만 보면 조원태 쪽은 누나의 기습 공격에 별 대응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우 원론적인 답만 내놓은 거죠.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연아가 어디서 빡쳤느냐, 3가지 추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3 추정 다 매우 합리적입니다. 우선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총수를 지정할 때 싸가지 없는 동생이 나하고 상의도 없이 자기를 총수라고 발표를 해버렸다. 여기서 일단 빡쳤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매년 5월 1일이면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그룹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리 그룹의 총수는 누구다라고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어려운 신고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그룹 총수는 조원태다라고 간단히 신고하면 돼요. 왜냐하면 조양호 회장이 사망한 이후에 아들 조원태가 그룹 회장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조양호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한진그룹은 이 간단한 신고를 정해진 기간인 5월 1일까지 못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남매들 사이에서 조원태의 총수 지정에 대해서 조연아와 조현민의 반발이 있었다는 추측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머니 이명희가 아니 남편 49제도 안 지났는데 총수 지정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 이러면서 아들 총수 지정에 반발했다는 이야기도 그 당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연아 씨가 이번에 발표문에 총수 지정 때 조원태가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총수가 됐다고 주장한 대목이 이겁니다. 그때 조원태가 밀어붙여서 갈등을 덮어버리고 자기를 총수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 당시의 한진그룹은 무려 2주가 지난 5월 13일에야 신고를 합니다. 그때만 해도 가족 간의 합의가 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조연아 이야기는 그냥 조원태가 밀어붙였다. 나 여기서 빡쳤다. 지금 이런 겁니다. 자, 또 한 가지요. 조연아가 빡친 두 번째 대목은 11월에 조원태가 꼴에 무슨 상을 받으러 뉴욕에 갔대요. 네. 그런데 그 상 받는 자리에서 기습적으로 뉴욕 특파원들을 불러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원태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작년 12월 누워 계실 때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앞으로 대한항공은 내가 경영하고 나머지 계열사는 대표이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셨다. 이런 유지를 남기셨다. 이걸 특파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언론에 당연히 크게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 이 주장에 따르면 조원태의 말은 어머니, 누나, 동생 다 필요 없고 아버지가 나한테 다 맡겼다. 이런 유지의 이메일이 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이 뉴스를 듣고 조연아가 또 빡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연아 측 주장은 그게 말이 되냐. 작년 12월이면 아빠가 병이 심해서 병원에 누워있을 텐데 무슨 이메일을 아들에게 보냈다는 거냐. 지금 이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조연아의 추가 주장은 조원태 그 싸가지는 아빠가 아플 때 병문안도 안 왔다. 지금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격에 대해서도 조원태가 별 반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한진그룹 쪽 해명은 조원태 회장이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 말 뜻은 그게 아니고 조양호 회장님이 이메일을 보내서 앞으로는 내가 몸이 안 좋으니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이메일도 보내지 말라. 요거를 이야기한 건데 일부 특파원들이 확대 해석해서 왜곡 보도한 것이다. 요렇게 이제 해명을 내놨습니다. 웃기고 자빠진 거죠. 그게 왜곡 보도였으면 그때 바로 잡았어야죠. 그때. 예. 왜 한 달이 지난 지금 특파원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냐고요. 제가 한국 기자사회를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딴 놈들은 꼭 지들이 뭘 짓거려 놓고 사태가 이상해지면 꼭 기자들이 잘못 썼다. 이 지랄들을 합니다. 웃긴 놈들인 거죠. 그리고 진짜 웃겼던 건 조연아가 동생 그 싸가지는 병문안도 안 왔다. 이렇게 폭로를 하니까 아니다. 조원태 회장님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석 달 동안 3차례나 병문안을 갔다. 이렇게 한진그룹이 반론을 합니다. 졸라 효자나셨습니다. 진짜. 예? 아빠는 지금 생사를 오가는데 3개월 동안 꼴랑 3번 찾은 게 자랑입니까? 누가 보면 효녀 심청난 줄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는 조원태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이메일, 그러니까 자기한테 다 맡겼다는 그 이메일을 까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있으면 깠겠죠. 그래서 이번에 조연아의 공격은 상당히 날카로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조원태가 누나를 너무 얕잡아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원태가 누나 견제한다고 11월 말 그룹 임원 인사에서 누나 쪽 측근들을 대거 한직으로 밀어내버렸거든요. 그리고 자기 측근들로 다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멍청한 짓이죠. 지금 이 회사의 지배구조가 조원태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지배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룹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한진칼이라는 그룹 지주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 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년 3월 예정된 한진칼 주주총회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될 겁니다. 강성부 펀드라는 외부 세력이
한진칼 지분을 무려 17.29%나 가지고 있어요. 조원태하고 지금 경영권 분쟁을 박터지게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요. 제가 보기에 국민연금도 조씨 일가 편을 들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원태는 한진칼 지분이 6.52%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는 강성부 펀드를 못 이기는 거죠. 이기려면 가족들이 완벽하게 단결해야 됩니다. 누나 조연아도 조원태와 비슷하게 6.49%나 들고 있고 동생 조현민도 6.47%나 들고 있거든요. 엄마 이명희도 5.31%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야 20몇 %가 돼서 승산이 있는 거죠. 그런데 벌써 지가 회장 다 된 것처럼 누나를 내치겠다고 임원 인사를 그렇게 하니 당연히 누나가 빡치죠. 그래서 조연아가 맨 마지막 대목, 제가 그냥 읽어드린 대목이요. 선대 회장님의 유훈에 따라 한진그룹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 요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다른 주주하고 협의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강성부하고 붙을 수도 있어. 뭐 지금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 일이 벌어지면 조원태는 엿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나 공격에 대응을 못하고 쩔쩔매는 거죠. 원래 그 동생 조현민은 오빠랑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소문에는 11월 조원태가 뉴욕 특파원 기자회견 한 걸 듣고 그 이메일이요. 조현민도 빡쳐 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만약에 엄마, 동생까지 조연아 편에 붙으면 조원태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망해보자면 당분간 이 싸움은 조원태가 수세에 몰린 채 수습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엄마나 누나나 동생한테 뭔가를 양보해 주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거 반발 무마 못하면 내년 3월 주총은 거의 필패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조연아가 빡친 이유. 왜 나 빨리 복귀 안 시켜줘? 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동생이 계열사 사장 하나 줄 줄 알았는데 주기는커녕 자기 측근들 다 잘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연아는 현직에서 물러난 지 1년 7개월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조연아한테 현실적으로 큰 문제냐면 지금 조연아가 갖고 있는 6몇 % 저 지분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은 겁니다. 상속세를 내야 돼요. 조연아의 지분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네, 6.49%죠. 동생 조현민 6.47, 조원태 6.52 대부분 이번에 다 상속을 받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내야 되는 상속세가 각각 600억 원 정도 돼요. 이번에는 사실 제일 많이 주식을 받은 사람이 이명희, 그러니까 어머니거든요. 네. 여기가 한 900억 원 정도 내야 되고요. 네. 문제는 이자들이 상속세 재원을 미리 장만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국 재벌들은 상속세 이런 거 미리 대비를 안 해요. 지금까지 내본 적이 없잖아요. 다 편법으로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뭉개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조연아의 한진칼 지분 가치가 1,300억 정도 되는데 상속세를 내면 이 중에 절반 가까이 600억이 날아갈 지경이니까 환장하는 거죠. 예. 반면에 조원태는 이걸 월급으로 내면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라는 게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고요. 예. 조씨남매 같은 경우는 한 90억 정도를 1차로 내고 나머지 500억 정도는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내는 겁니다. 그런데 조원태는 그룹 회장이니까 연봉만 한 50억 돼요. 그러니까 이걸 5년씩 나눠내면 상당히 커버가 됩니다. 반면에 조연아는 지금 직책이 없으니까 돈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네. 이러니까 빨리 나 복귀시켜줘. 이게 굉장히 염원인데 동생이 이걸 안 해주니 위협으로 이번 반발에 나섰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발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룹의 경영권을 선친의 유지로 다투는 이 후진적인 가부장 사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생략하겠습니다만 네. 이번 사태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분쟁은 사실 우리 민중들이 보기에 상당히 생소한 분쟁입니다. 네. 왜냐하면 상속세가 부담이 돼서 남매끼리 싸운다? 이런 종류의 분쟁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재벌들은 상속세 정도는 다 편법, 불법으로 해결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왜 벌어질까요? 이건 한국 사회가
촛불혁명 이후에 많이 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재벌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숙명 같은 건데요. 어떤 재벌도 대를 이룰수록 절대로 과거의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는요. 상식적으로 아빠가 100을 갖고 있었는데 자식이 3명이에요. 이러면 골고루 나눠주는 순간 100의 권력은 30, 30씩으로 쪼개지는 거죠. 한 30년 전처럼 장자승계 뭐 이런 개떡 같은 원칙이 유지된다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장자승계 같은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딸이라는 이유로 입닥치고 있었어도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 없어질 겁니다. 자식들은 다 동등한 권리를 요구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대를 이어나갈수록 권력은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속, 증여의 편법을 사회가 잘 막아내잖아요. 한 세대만 지나가도 재벌의 권력은 엄청나게 쪼그라듭니다. 일단 상속하면서 50대 가죠. 나머지 50을 둘이나 셋이서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조원태는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리수를 두면서 가족들을 내치는 건데 안 그래도 지가 먹을 게 줄어들었으니까요. 이 무리수를 두니 당연히 가족들 사이에서 반발이 생긴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재벌개혁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재벌을 해체하라 이런 식으로 큰 목표를 가지고 싸우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작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한 투쟁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제도를 강화해서 사회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재벌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야씨 그렇게 싸워서 언제 재벌 물리쳐 한 번에 끝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크게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사회 곳곳에서 제도를 투명하게 하고 재벌들이 편법을 쓸 소지를 줄여나가는 부분적인 투쟁도 재벌을 약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적인 변화는 큰 싸움에서 벌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작은 싸움의 누적 끝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흔히들 팝콘각이라고 하죠. 이번 조시남매 분쟁을 팝콘 씹어가면서 볼만한 재미있는 싸움으로 많이들 이야기하시던데 저도 동의합니다. 뭐 그렇게 흥미롭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회가 투명해질수록 재벌들의 권한은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사라져야 보다 효율적인 경제 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근데 이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대한 투쟁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고 상속 증여 절차를 엄정하게 하는 시민사회의 노력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재벌개혁이 한 번에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짜증도 나시겠지만 사실은 그래도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조금씩 더 투명하게 변화하고 있는 거죠. 이 노력이 더 강화되고 또 투명한 사회가 돼서 재벌 시스템이 아닌 건강한 경제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하는 소망으로 오늘 조씨 삼남의 분쟁을 함께 다뤄봤습니다. 네, 이현배 기자님 오늘 너무나 좋은 칼럼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